배움 강철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의거 활동과 한국 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 독립전쟁 약간 복잡했던 부분들 여기에는 그 복잡한 부분들이 없어요. 또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또 여기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249페이지. 자, 그러면 우선 의거 활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거 활동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의열단, 한인 애국단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의열단 보겠습니다. 의열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1919년도에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 몇 년도예요? 1919년도에 만주 길림성에서 누가? 김원봉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김원봉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에 힘을 실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신천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열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좋은 글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혁명 강령, 행동 강령을 담은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것을 신천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써주십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강도 일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 1923년도에 의열단을 위해서 쓰신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과 우리가 한국 애국단, 한인 애국단 요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국독립당은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등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가 굉장히 어때요? 큰 역할을 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어떤 장교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의열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광복 후에도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학교가 이름을 개칭하는데 뭘로 개칭하냐면 오늘날의 경희대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자,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선생님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요. 김익상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요. 자,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의 김상호, 우리나라 독립군들 잡아놓고 뭐하는 이 고문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종로경찰서 옥상에다 폭탄을 던졌느냐?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석주예요.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석주, 주석.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일본에 있는 궁에다가 폭탄 던진 김지섭 선생님이에요. 김지섭 선생님. 요 분은 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분이니까 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의열단이 활발히 활동을 했죠.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 누가? 김구 선생님이 31년도에 좀 뒤늦게 했습니다. 한인 애국단. 애국단이 왜 결성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들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에요.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죠. 윤봉길.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은 누구? 일본 국왕을 암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봉창 선생님은 일본 애들이 그 접근하는데 하나도 의심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일본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름도 일본 사람으로 개명을 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 실제로 일본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보정 선생님의 마음에는 어떤 이 조국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윤복이 선생님, 상하이 훈코 공원에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이 일본군의 고위직 이런 어떤 장성들이 많이 죽고 다칩니다. 다쳐요. 그래서 특히 윤복이 선생님의 이 의거에 의해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큰 감동을 받죠. 중국에 1억의 젊은이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조선의 한 젊은이가 해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를 돕는데 약속을 합니다. 너 무조건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 영국, 중국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합니다.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장제스가 엄청나게 주장을 하죠. 한국은 독립시켜줘야 된다. 주장을 하죠. 알았다. 그럼 얘네는 독립시켜주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 한국을 잘 알겠어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노력이 이만한 어떤 큰 파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유, 뭐 이게 뭐 테러리스트 아니냐,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폭탄 던져가지고 몇 명 죽인다고 해봐야 그 죽은 사람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앉을 것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연합국의 순회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되는 것.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런 활동을 벌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의거로는 여러분들 당시에 사이토 총독, 조선 총독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남대문에서 던졌어요. 남대문에서. 거기에 나으신 분이 누구냐면 강우규라는 분인데, 이 강우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인이세요. 그래서 대한노인단 소속이에요. 노인단 소속의 노인이십니다. 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로도 나왔던 박열. 이 박열도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 총독, 타이완의 육군 대장이 총독이에요. 그 대장에게 척사를 했던 조명하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불러일으켰던 분이죠. 조명하 선생님. 자, 그러면 임시정부가 이동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19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난징에서 무려 30만이나 되는 중국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게 되고, 이 대학살에 그 국제적인 비난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뭘로 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군대 내에, 일본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의 근거지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칭, 중국 내부에 충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한국 독립당 세 개의 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원래 있었던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조선 선생님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지천정 장군의 한국혁명당, 여러분들 조선혁명당. 이 조선혁명당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양세본 선생님이 국민부가 있었잖아요. 그 아래에 조선혁명당이 있었잖아요. 그 당하고 이름만 같은 거예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로 내려오면서 이름을 조선혁명당이라고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지천 선생님이 이끌었던 당은 혁신의회 내에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우리가 그 김홍원 선생님이 이렇게 민족유일당 만들고 당시에 신한혁명당이라고 신한독립당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 합치면서 조선혁명당이라고 이름을 개칭한 거예요. 개칭. 아시겠죠? 개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건국강령을 중증으로 이동하고 나서 이 건국강령을 발표할 때에 이 이론적인 바탕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요 조소왕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무슨 주의? 삼균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삼균주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선생님이 합류를 하죠. 김원봉 선생님이 군대 데리고 오죠. 그것이 바로 뭐다? 조선의용대였다라는 겁니다.
헌법 개정하는데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주석 중심제로 갑니다. 1940년대 김구를 중심으로. 그러다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5차 개헌을 하죠. 그래서 주석 또 그 다음에 부주석제. 44년도에 주석은 누구? 김구 선생님. 부주석은 누구? 김규식 선생님. 자, 여러분들 이 김규식 선생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 청년단 소속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됐던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때 임시정부가 이 분에게 살짝 임시정부의 직함을 네가 받아서 좀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의 대표를 파견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뉘앙스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김규식 선생님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의 어떤 외교를 할 때 김규식 선생님을 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김규식 선생님은 광복 이후에 김구 선생님하고 분단된 조국을 반대하는 남북협상에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납치가 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한국 광복군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1940년에.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역시 지청천 장군이죠. 지청천 장군. 여기에 뭐 이범석,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우선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가 갖춰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합니다. 41년도에. 1941년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조선 의용대가 합류됐고 배웠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하고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일동맹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국광복군하고 영국군하고 같이 연합정성을 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약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약간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죠. 여기가 인도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다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일본 애들이 이쪽까지 이제 넘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미얀마, 그다음에 인도, 미얀마가 이제 미얀마부터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군하고 영국군하고 같이 미얀마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같이 일본군을 맞이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이 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의 OSS 정보국이에요. 미국 정보국.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CIA가 되는 거예요. CIA가 되는 건데 이 정보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미군의 협조 아래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직접 어떻게 우리나라 본토에 들어가서 광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패망으로 날짜 잡아놓고 일본이 그 날짜 전에 바로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포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을 했으니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자, 우리의 손으로 광복을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 강대국의 입김에 또 휘둘리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조선 독립동맹 누가 여러분들 김두봉이 중심으로 했었죠.
화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 화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선 독립동맹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산하 군사 조직은 조선의용군이고요. 조선의용군이 팔로군과 중국공산당군입니다. 함께 대일항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통합이 되지 못했고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선의용군은 그래서 북한 군대의 중심, 핵심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우리가 한번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예문이니까 한번 집중력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뭐이니?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에 2천만 민중의 힘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 자, 이런 데 우리를 의지하면서 이런 데에 뭐를 하려고 우리의 어떤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뭡니까? 외교론입니다. 외교론입니다. 둘째는 뭐이니? 을사조약 당시에 연하나 공관에 빗발짓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던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미연의 헤이그 특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며 차차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각 지사들이 국내외 각지에 출몰하여 10여 년 안팎의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자, 그럼 니은에 해당하는 건 바로 뭡니까? 준비론이에요. 준비론. 자, 그럼 외교론이 됐든 준비론이 됐든 지금 비판하는 글이죠. 비판하는 글이에요.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기업, 니은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이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한다.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일본 요 문구를 중요시 여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강도 일본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조선 혁명선언이다라는 거죠. 조선 혁명선언. 1923년도에 이게 누구의 부탁으로? 김원봉의 부탁으로 해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담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글의 저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이게 누구입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박은식. 기억의 입장 가진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을 했다. 아니죠.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니네 주장했다나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기억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만이다. 그렇죠. 외교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도 외교 쪽으로만 가면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위원부를 이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외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외교적인 결과로 뭔가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연맹에 우리나라를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충칭 임시정부 시기의 독립방향으로 지정됐다. 충칭 임시정부 시기의 독립방향은 준비론이나 외교론이 아니라 뭡니까? 무장투쟁이죠. 독립전쟁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 다음 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의 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소학교.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소공, 창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학교라는 명칭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938년도에 일본이 했던 3차 교육령이에요. 3차 교육령이에요. 자, 1938년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국가 총동원령법을 만들었던 거 생각나죠, 일본이. 그러면서 이 가장 초등 단계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전부 다 일본 애들의 어떤 그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의 변화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서당이었죠. 초등교육기관이. 그러다가 1895년도 2차 가보개혁 때에 교육입국조서, 누가? 고종에 의해서 교육입국조서가 딱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뭘로 명칭을 바꿨어요? 소학교라는 명칭을 바뀌었어요. 소학교. 그러다가 190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을사늑약이 있었죠. 1906년도에 명칭을 뭘로 바꿨어요? 일본 애들이 보통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쭉 갑니다. 쭉 가다가 1938년도에 3차 교육령에 의해 가지고 소학교라고 명칭을 바꿔요.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전쟁을 해야 되는 2차 세계대전 시기 41년도에 뭘로 바꿔요? 이것을 소학교에서 뭘로 바꿉니까? 국민이 되거나 신하된 백성이 된다. 일본 왕의 신하된 백성이 된다. 신민이 된다 해가지고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로. 이 국민학교 해방된 이후도 쭉 쓴 거예요. 국민학교를.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인 1995년도에 비로소 지금의 명칭인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번 제만 한인 단속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제만 한인 단속 방법. 이거 뭐 바로 뭐예요? 미스야 협정이죠. 미스야 협정. 그래서 25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자, 이것이 28 독립선언이죠. 몇 년도에 있어요? 1919년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이고요. 일제는 한글 영구로 민주구시 구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조선어학회 해산시켰죠. 1942년도에. 그렇죠?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조선민족혁명당 1937년도에 여러분들 누가? 김원봉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다 만들자마자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다 탈퇴했죠. 지청천이라든가 조소왕이라든가 김구는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좌파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도 만들었다? 조선의용제도 만들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1937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38년도니까 가장 가까운 건 언제예요? 요것을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다음 사건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립하였다. 총사령에는 지청천, 참모장에는 이범석이 임명되었다. 1940년도에 광복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으로 오른 것 충칭에서 건국강령 공포했다. 그렇죠? 충칭에서 이걸 했던 거죠. 건국강령에는 누가? 조수왕 선생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2차 개정이죠. 2차 개정이 1925년도에. 여러분들 2차 개정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국무령 중심이에요. 국무령. 그러니까 국무령이라는 건 장관급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승만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죠. 이승만 때문에. 그렇죠?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서 오지도 않고 국제연맹에 신탁 통치를 의뢰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위원부도 초창기 때의 임시정부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할 때가 바로 이거죠. 요거 할 때죠. 이승만 탄핵하면서 회의를 했죠. 임시정부에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창조파 누구? 신천 선생님 같은 그런 어떤 강경 노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탈퇴를 하셨죠. 바로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이것도 역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충칭을 기반으로 했던 임시정부 시절은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거 활동과 더불어서 한국 광복군의 활동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이죠. 뭐가 마지막입니까? 그 깜깜했던 그 일제 강점기 시기, 그 마지막 시기, 광복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